그날도 평범했어요. 아침밥을 먹으며 남편은 습관처럼 말했죠.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거래처 회식이 있대.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결혼 7년 차 부부에게 그런 대화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밤이 깊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 답장도 없었죠. 하루 정도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 맞으시죠?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병원 도착하자마자 들은 말은 짧았어요. 남편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시신 확인을 했는데 얼굴 반은 피투성이, 손에는 반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어요. 사고 경위는 단순했습니다. 빗길에서 차량 전복, 도로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고 즉사.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고 차량은 멀쩡했고 운전석 에어백도 제대로 터졌다고 했죠. 그런데 지갑도 휴대폰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도난일 가능성은요? 묻자 경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뺑소니 흔적은 없고요. 범죄 정황도 없습니다. 남편의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시어머니는 통곡했죠. 내 아들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냐? 그 울음에 저도 울었어요. 그땐 그 눈물이 진심이라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사망보험금 접수 확인되셨습니다. 서류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한 줄기 위로를 받았죠. 그래도 남편이 가족을 위해 들어둔 보험이라 생각했거든요. 서류를 준비해 담당자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기 수익자가 배우자가 아니네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수익자는 시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요? 그건 분명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입력된 거 아닐까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담당자는 단호했죠. 남편분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혹시 남편 보험건 아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느릿하게 들려온 목소리. 그래, 그건 내가 모를 사정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사정이라뇨? 무슨 사정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하루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용했던 얼굴, 밥을 먹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리고 나가기 전 했던 말,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엔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남편은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 시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혹시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남편의 서랍을 열었어요. 영수증, 명함, 서류들 사이에 작은 수첩 하나가 있더군요. 표지는 낡았고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까지만 버티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장엔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었어요. 이자 1200만 원, 대부업체 2군데, 보험금 들어오면 갚는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남편은 왜 나한테 숨겼을까? 왜 혼자 그걸 짊어졌을까? 다음 날 시어머니 집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문틈으로 저예요. 며느리예요. 하자. 잠시 후 새사슬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피했어요. 무슨 일이냐? 남편 보험금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건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다. 그게 어떻게 몰라도 되는 일입니까?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주 작게 내 남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야. 왜요? 왜 그런 걸 원했죠?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그 말에 울컥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했어요. 그 말투, 그 눈빛,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 같았거든요. 남편이 마지막에 어머니께 돈을 보냈죠? 그건 사고 전날 밤이에요. 정확히 3천만 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통장 봤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맞다. 그 돈 받았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무슨 돈이에요? 갚아야 할 게 있어서 받은 거야. 내 남편이 부탁해서. 나도 원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남편이 스스로 보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시킨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장의 영수증이 나왔어요. 보험, 변경 계약서 수수료 5만 원. 날짜는 사고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왜 나를 수익자에서 지웠는지, 그 이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혹시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을까요? 남편이 스스로 준비한 죽음, 그 시작이 보험이었는지도 몰라요. 밤마다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있어요. 미안해, 꼭 이렇게 해야 했어.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남편의 책상 서랍은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어수선했죠. 서류철 사이로 삐져나온 봉투 하나, 흰 봉투에는 붉은 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들어 있었죠. 맨 위에는 보험 이중 계약서라는 제목, 그 아래 두 개의 이름, 배우자 김은정, 그리고 모친 박순례, 두 건의 보험, 하나는 제 이름, 하나는 시어머니 이름, 같은 날, 같은 내용, 같은 금액, 다만 수익자만 달랐습니다. 사고 닷새 전의 서류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계획적으로 2개의 보험을 들었고 시어머니를 수익자로 지정했죠. 그리고 닷새 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 이건 자살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늘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왜 이런 걸. 계약서 뒷장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이걸로 다 갚아요. 나만 믿어요. 다 갚아요라는 말, 그게 빚을 말하는 거였죠. 그제야 모든 조각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빚, 남편의 숨겨진 송금, 그리고 보험 계약. 남편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자기 생명이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 안에 있던 메일함, 발송된 편지함에 보낸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박술래, 시어머니의 이메일 주소였죠. 제목은 그날 이후, 본문은 단 3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보험 서류 확인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 메일의 발송 시각은 사고 3시간 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남편은 자기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누군가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제가 다가가려 하자 남자는 급히 돌아섰죠. 그리고 봉투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안에는 현금 영수증 1장, 대부업체 상환 완료 1억 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의 죽음 뒤 시어머니는 정확히 그 금액을 갚은 거예요. 보험금이 들어온 날이기도 했죠. 그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니를 살리려다 죽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제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남편의 흔적, 그의 선택, 그의 사랑, 모두 시어머니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날,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새벽이라도 전화기 옆에 붙어 계실 분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은 끊기고 집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 안을 확인했죠. 문을 열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냄새가 없었어요. 누군가 살던 흔적조차 없었어요. 옷장도 서랍도 통장도 서류함도 비어 있었어요. 그때야 알았죠.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걸. 보험사에서 확인하니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정확히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날이었어요. 그 돈이 입금된 지 단 4시간 만에 전에 인출됐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해지됐어요. 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배신이었죠. 남편의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남편이 요즘 이상하지 않았냐고.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며칠 전 내 남편이 이런 말 했었어. 이젠 다 끝났다. 이제 엄마도 나도 편해질 거야. 그 말이 뭐였을까요? 끝났다니 뭐가 끝났다는 걸까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한마디뿐이었죠. 범죄 정황 없습니다. 성인 여성이고 자발적 이탈로 보입니다. 그 말에 허탈해서 웃음이 났어요. 자발적 이탈이라니요. 남편 죽고 보험금 들고 사라진 사람인데 그때부터 혼자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고 현장의 CCTV, 장례식장, 보험사 내역, 그 중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장례식장 CCTV에 찍힌 장면. 남편이 사고 나기 전날 밤, 시어머니가 병문안 온 척 찾아와서 그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둘은 30분 가까이 말다툼을 했고, 마지막엔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입모양이 읽혔습니다. 그 돈 내가 써야겠다. 숨이 막혔어요. 그 말 분명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빚을 갚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을 자기 걸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흔들렸을 거예요. 자신이 목숨 걸고 만든 돈이 누군가의 욕심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죽음을 막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미 늦었던 걸까요? 보험금이 인출된 지 보름 뒤 남편의 차량이 있던 폐차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량을 정리하던 직원이 차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작은 검은색 USB. 그 안엔 짧은 영상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창백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요. 이건 엄마 살리려는 거예요. 이 돈으로 우리 가족 다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약속 지켜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울었어요. 화도, 슬픔도, 분노도 다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위해 죽었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마지막 약속을 배신했어요.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사라진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경찰도 친척도 아무도 소식을 몰랐어요. 보험금 2억 원이 사라진 채 흔적 하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산골에서 농장을 하는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술래 씨 찾는 분 맞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며칠 전부터 이 근처 폐가에서 사람 사는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 낮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차를 몰고 2시간 넘게 달려간 산속. 낡은 초가 지붕 밑 문이 반쯤 열린 집. 냄새가 먼저 맞이했어요. 짙은 습기와 썩은 냄새, 그리고 싸늘한 공기.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된 듯 말라붙은 손이 담요 위로 드러나 있었죠.
손끝엔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폈습니다. 용서해라. 그 돈은 내 남편 몫이었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내가 한 짓 다 죄다. 이제 그 아이 곁으로 간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밑에는 검은 봉투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죠. 봉투 안엔 현금 뭉치와 함께 남편의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다 끝났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두 장의 글이 서로를 향해 대화하듯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생명을 팔았고, 어머니는 그 돈을 들고 달아났지만 결국 죄책감에 그 아들을 따라간 겁니다.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며 저는 묘하게도 울음이 멈췄어요. 분노보다 허무가 컸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그 안에서 보관된 하나의 음성 파일을 발견했어요. 파일명은 진실. 플레이를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많이 미안해. 엄마가 힘들어했어. 나라도 맞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 그 돈이면 엄마도 너도 살 수 있을 거야. 제발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이건 사랑이야. 그 말 끝에서 남편은 흐느끼고 있었어요. 짧은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내가 없어도 잘 살아줘. 그 순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의 사랑은 어쩌면 너무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유골을 함께 묻었어요. 작은 산빛 아래 서로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비석 하나를 세웠죠. 비석에는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사랑은 때때로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사랑으로 돌아온다. 지금도 그 산길을 오르면 가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은정아, 이제 괜찮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건다면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